원의 통계학 버전 2 이원우입니다. 회귀 분석의 11번째 시간에 변수 변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와 y의 선형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가 x나 y를 변수 변환시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선형이 아니고 직선이 아니고 비선형, 직선이 아닌 회귀 분석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귀 분석을 배우는 분들은 변수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 가정이 맞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선형 회귀 모형에 가정이 있죠. 뭐 가정이라는 건 선형이니까 직선의 관계이다. 또 오차에 대한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설명 변수 x를 변환시키는 문제를 오늘은 다루고, 다음에는 반응 y, 반응 y가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자료예요. 그렇죠? y를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 변수 x로 한번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회귀 분석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 변수 x에 대한 변환입니다. 변수 변환, 제목은 변수 변환이고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y와 x의 관계가 직선이 되는 거야. 여기 선형이 들어갔으니까 직선이고, 뭐가 있습니까? 오차에 대한 가정이 있고 그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오차의 가정을 만족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회귀 분석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선형 회귀 모형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만족하지 못하면 선형 회계 모형으로 계산해서 얻은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x와 y의 관계가 직선이 아닌 경우이거나 오차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변수를 변환시켜서 회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회계 분석의 목적은 보다 정확한, 정교한, 보다 좋은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고, 가정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x와 y의 관계식을, 정교한 관계식, 조금 더 확실한 관계식, 좋은 관계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오늘은 설명 변수를 우선 변환시키는 경우, 이건 비교적 조금 쉽습니다. x를 그러니까 변환시키면 되는 거야. 설명 변수 변환해서 설명 변수를 변환시키는 경우는 오차에 대한 가정은 문제가 없어. 오차에 대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x와 y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경우로 x와 y의 산포도나 잔차도표 이런 것 저런 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 변수를 변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로그 x, x가 아니고 로그 x하고 y를 회귀 분석한다는 소리예요. 로그 x 또는 루트 x. 로그 x나 루트 x는 뭐 성격이 비슷한, 유사한 함수입니다. 자, 로그 x는 뭐야? 여러분들이 배운 로그 함수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루트 x는 더 빨리 꺾여. 이것보다. 이게 이제 루트 x. 이게 로그 x. 이렇게 이 축은 x고 이 축은 y죠. 이건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함수인데, 그런 형태와 비슷한, 이렇게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는데 커지는 속도가 직선이 아니고 좀 커지다가 꺾이는 그런 경우죠. x와 로그 함수나 로그 x나 루트 x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져. 대부분의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패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도,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함수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환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거야. 이건 뭐야? x 제곱이죠? 그렇죠? 포물선이잖아. 이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엑스포넨셜 지수함수가 돼. 2의 x승. 그렇죠? 이런 패턴의 x와 y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x 제곱이나 x 대신 2x 승.
y와 회귀분석하려는 거야. 그 반대 경우, 이게 이제 꺾이는 경우죠. 예, 적어지는 경우인데, 이것과 거의 뭐 좀 반대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으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x분의 1, 이거 보통 역수라고 하는 거죠. 역함수, 역지수함수나 역함수 같은 것을 적용해서 x만을 변환시키는 경우. 어떤 경우 오차에 대한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생각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예를 뭐 많이 들기도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려면 대학원 과정을 가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신입 영업사원이 들어오면 책자를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죠.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당신들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오. 그래서 교육기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실적이 Y야. Y와의 자료를 얻어서 회계 분석하려고 합니다. 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도 자료를 보니까 늘어나. 반나절, 반일, 0.51 교육시켰을 때 실적이 46, 51. 하루 교육시켰을 때 71, 72. 하루 반 교육시켰을 때 92, 99. 예, 이틀 했을 때 105, 112. 2.5 했을 때 121, 125. 뭐, 저 교육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저것을 이제 삼포도를 여러분들이 찍어보면,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좀 증가폭이 줄어드는 이런 패턴의 자료 형태구나 하는 것을 XOY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뭐 배운 게 선형회귀 모형이어서 선형회귀 모형밖에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선형회귀 모형으로 처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Y햇은 베타 제로 햇이 34.35.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타 1 햇이 36.90. 그리고 결정계수가 0.90. 결정계수도 상당히 높고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P밸류죠. 밑에 있는 거는 P밸류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니까 매우 유의적이야. 그래서 이거 결과를 그냥 사용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렸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남들한테 미스리딩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반드시 습관적으로 잔차 도표는 한번 얻어봐야 돼. 적어도. 네? 이건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이 회기식과 잔차 도표는 둘이 붙어 다닌다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잔차 도표를 보니까 보세요. 잔차 도표가 이렇게 찍혔어. 그렇죠? 이렇게 찍혔어. 예. 10개가. 어? 잔차도표가 아주 패턴을 갖고 있네? 무슨 패턴이에요? 폼을 쓴 패턴이야. 그쵸?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응?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뭐야? 오차에 대한 가정을 위배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이 자료의 산포도 자료의 그래프 상으로 이런 모습이니까 x 대신 루트 x로 변환시킨 잔차들이 일정한 밴드 내에는 분포하지만 포물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명 변수 x만을 변환시키도록 한다. 왜냐하면 잔차라는 거는 x와 y의 에 대해서 변환시킬 때 이 분포 자체가 포물선이 아니라 올바른 분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x만을 변환시키도록 한다. 같은 폭이기 때문에 오차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x의 제곱근 루트 x 값들을 얻어서 회귀 분석하면 루트 x가 설명 분수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1.69 더하기 85.53 루트 x 가 얻어지고 R제곱이 결정계수가 0.987 아무튼 970보다는 더 큰 결정계수 루트 X가 Y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P밸류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고 잔차도표는 뭐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뭐 이상하다라고 그런다면 할 말은 없는데 예, 정상적인 잔차도표라고는 꼭 이야기 못해도 이게 좀 튀네요. 예,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이 결과를 루트 x와 y를 회귀 분석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은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변수 변환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잔차도표가 정상적인 잔차도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비선형 회귀의 가장 큰 문제, 이건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 해석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야. 이 85.53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루트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85.53y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 관계야? 그거 적어도 수식으로는 이해가 돼도 말로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루트 x가 한 단위 증가해? 예? 교육기간이 x인데 루트 교육시간 한 단위 증가할 때 85.53만큼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무튼 문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형회귀일 경우에는 설명변수 한 단위 증가가 y를 얼마큼 증가시킨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x가 한 단위 1일 더 교육시키면 36.90만큼 실적을 더 올립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루트 x의 한 단위 증가라는 해석이 어렵다. 그러나 비선형 회귀에서는 루트 x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다 정교한 회귀선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3일을 교육시켰을 경우, 여기 안 나왔죠? 3일을 교육시킬 경우 x가 3일 경우 얼마나 실적이 오를까를 여기다 x 대신에 3 대입해서 얻어진 y 햇값 가지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방향이 맞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 변환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